수학 1의 마지막 단어는 수학적 기납법. 요 안에는 두 가지. 하나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게 들어있고 저 밑에 가면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래서 크게 보면 두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이 수학적 기납법은 그냥 이해만 하고 나면 기계적으로 푸는 거라서 결코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 위에 있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되어 있는 거 그것만 좀 신경 써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위에 걸 얘기를 할 텐데 약간 외우기도 해야 되는데 이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려운 게 맞아요. 근데 정리를 빠르게 하자면 이런 건데 일단 용어 먼저. 제목이 뭐였냐면 오늘 글씨가 이상하네. 수열의 기납적 정의거든. 너무 아저씨 같다. 수열을 정의할 거래. 이 수열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거야. 어떤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수열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배우겠다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것도 어떤 수열을 나타내는 거지. 이름이 있는 수열이잖아. 저걸 뭐라고 부르죠? 등차지 등차. 등차 수열 이렇게 부르잖아. 그렇지? 공차가 얼마고? 2고 초항이 1이고. 그래서 이걸 쳐다보고 뭐 하고 싶어져? 일반항을 찾고 싶어지지. AN. 뭐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왜? 1 더하기 n-1에 2 이렇게 하잖아. 그지? 우리 등차 수업은 언제 했냐? 나랑 했니? 위에서 했나? 아 그래? 그래서 뭔가 약간 어색하구나. 그래서 이게 2n-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한 거랑 이렇게 표현한 거랑 표현하는 방법은 좀 달라.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이 잠깐 다르지만 같은 수열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야. 표현하는 방법이 얘는 항을 그냥 나열한 거고 얘는 일반항이라는 걸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수열을 나타낸 거다 이런 거거든. 근데 이 똑같은 수열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A1이 1인데 AN 더하기 1을 AN에다가 2를 더 더해서 만들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 요 AN이랑 AN 더하기 1 이걸 이제 책에서 표현할 때 인접해 있는 항이라고 주로 표현하는데 인접해 있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 인접해 있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 이걸 점화식이라고 해. 초항이랑 점화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거 그걸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똑같은 수열인데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라는 거야. 얘는 항을 계속 나열해서 얘는 어떤 식으로 얘는 점화식으로 오케이? 이건 n에 관한 식으로 이건 인접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아주 쉬운 예를 드니까 그렇구나 싶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의 기본적인 구조는 뭐냐면 A1이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보고 우리 뭘 하는 거냐면 A1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2를 더해가지고 A2를 찾는 거야. 그치? 그럼 튀어나온 A2를 여기다 집어넣잖아? 그럼 이제 A3가 나오겠죠? 그럼 A3를 구해가지고 다시 n에다 3을 집어넣으면 A3에다 2 더해서 A4가 나오는 거지. 4 넣어서 5 나오고 5 넣어서 6 나오고 6 넣어서 7 나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사실은 약간 요거랑 가까운 거야. 요거랑. A1 넣어서 A2를 찾아. A2 넣어서 A3 찾아. A3 넣어서 A4를 찾아. 그래서 A1, A2, A3, 4를 막 찾다 보면 규칙이 보일 거라는 거야.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이거 해야지. 이거. 일반항을 찾아야지. 일반항을 찾아야 10번째 항, 100번째 항 찾기가 편하니까. 애초에 수열이란 단원 전체가 큰 단원 전체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숫자들의 나열을 보고 규칙이 뭔지 한번 찾아보라는 거야. 그 규칙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표현해보고 식으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규칙에 따라서 10번째 오는 거, 20번째 오는 거, 100번째 오는 게 누구인지 한번 예측해봐라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쳐다보고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이 누구인지 찾아서 아하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얘는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생겼겠네. 10번째 항 19구나. 100번째 항 199구나. 이렇게 찾아지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얘는 사실은 요거랑 좀 가까운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엔 얘는 A1, A2, A3를 막 넣어보지 않아도 사실은 보자마자 이거 등차 수열인 걸 알 수 있거든요.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드릴 텐데 몇몇 가지 경우엔 굳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지 않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여기니까 이렇게 갔다 오지 않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일반항을 찾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RPM에 보면 4가지 나오거든. 그 4가지를 오늘 정리를 할 거예요. 원래는 한 8개 정도 하는데 없으니까 4개만 합시다. 그래서 그 4가지 정도를 정리를 좀 할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4가지 내가 이야기한 이 4가지는 그러니까 보자마자 일반항을 찾을 수 있는 애들이야. 보자마자 이거 할 수 있는 애들. 굳이 다 항을 나열해 보지 않아도 일반항을 찾을 수 있는 애들. 그래서 4가지는 그렇게 생긴 건데 거기에 조금 몇 가지 더 이제 뭐 치환하거나 뭐 역수 취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넷 중에 하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 뭔지 모르겠으면 노가다 하는 거야. 노가다 하는 거야.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건 기본적인 뭐라고 해야 돼? 메커니즘 자체가 노가다야. 이거야. 원래 이거 하고 이거 찾는 건데 이거 안 해도 되는 몇 가지만 정리를 하는 거고 그 몇 가지 외에 나머지는 어쩔 거라고 그냥 노가다 할 거라고. 노가다 해서 규칙을 찾던지 규칙을 찾을 수 없으면 뭐 5번째 항 찾으세요. 그럼 노가다해서 5번째 항 찾는 거야. 10번째 항 그냥 노가다해서 찾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사족인가? 아니야. 필요해. 옛날에는 일반항을 찾으세요라고 나오던 점화식도 있거든. 근데 요즘엔 그거 가지고 일반항을 찾으세요는 안 나와. 그냥 5번째 항 찾으세요 이렇게 나오거든. 그 5번째 항은 그냥 손으로 찾는 거예요. 노가다 해서. 10번째 항 정도 되면 약간 하기 싫어지지. 애매하거든. 10번째 항이면 아 이거 일반항을 찾아야 되나? 아니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규칙을 찾아야 되나 싶은데 5번째 항은 무지성이야. 그냥 계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노가다 하는 게 전혀 나쁜 게 아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그 정리하기 전에 이름 달려있는 거 우리 맨 앞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배웠잖아. 그 2개만 빨리 정리하고 나서 몇 개 더 이야기를 할 텐데 등차 수열 그러면 등차 수열의 정의가 뭐였다고? 일정한 수를 더해가면서 진행이 되는 수열. 그게 등차 수열이었거든. 말 자체는 차이가 동등한 수열이야. 그래서 이 차이가 동등하다는 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n에다가 자연수 넣겠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얘기하는 건지 알지? A1, A2, A3, A4 이렇게 항들이 있을 때 요 차이랑 요 차이가 동등하다는 거야. n에다 뭘 넣든 얘네 둘도 같고 얘네 둘도 같고 얘네 둘도 같고 얘네 둘도 같으니까 결국 다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이 등차라는 말 자체를 식으로 표현한 게 이거라는 거야. 저 한글로 되어 있는 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얘가 되는데 요 녀석을 an 더하기를 오른쪽으로 보내고 an을 왼쪽으로 보내고 양변을 2로 나누면 an 더하기 1이 an 더하기 2랑 an을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야 이거. 등차 중항 할 때 쓰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얘도 점화식이거든. 인접해 있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야 A1이 1인데 A2는 뭐 3이고 이렇게 생겼대. 이만한 식이 나와. 아 등차 수열이라고? 라고 눈치채는 거예요. A 수열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대. 아 등차 수열이라고 라고 알아들으면 된다고. 굳이 A1, A2를 넣어서 A3를 찾고 A2, A3를 넣어서 A4를 찾고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이거 쳐다보면 이거 등차 중앙인데 라고 생각하고 A가 등차 수열이구나를 눈치채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식은 뭐냐면 얘하고 차이가 같아. 그래서 우리 그 차이를 보통 숫자로 쓰죠. 이 뭐야 이게? 바로 공차더라 그런 이야기야. 빼서 일정하다는 게 중요한데 빼서 일정한 수가 된다는 건
이 숫자 자체가 공차인 등차 수열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아까 예를 들었던 이것도 보면 그래서 AN을 좌변으로 넘기잖아. 그럼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뺐더니 2라는 숫자가 나온대. A2에서 A1을 빼도 2고 A3에서 A2를 빼도 2고 A10에서 A9을 빼도 2인 거야. 계속 2인 거야. 그러니까 이 2가 바로 공차다. 그런 이야기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 점화식을 보고는 굳이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이거 둘이 빼면 숫자 2네. 공차가 2구나. 공차가 2 등차 수열, 초항이 1이고 공차가 2네.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찾아내는 거라고요. 오케이? 등비는요. 저 말도 책에서 이야기한 등비 수열의 정의는 일정한 수를 곱하면서 진행되는 수열이라고 했지만 한글로 써있는 요 말 자체를 식으로 나타내보면 누구라고? an 더하기 2 나누기 an 더하기 1이랑 an 더하기 1 나누기 an이 화면 잘리겠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잖아. 이 비율이랑 이 비율이 동등해요. 그런 뜻이라고. 그지? 그래서 그 비율이 어떤 숫자 이렇게 나타내죠. 우리 보통. 비율이 일정한 숫자를 이룬다면 바로 이 숫자가 공비인 등비수열이다. 그런 이야기 되고 똑같이 이런 것도 쓰지. A 수열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등비중앙이구나. 이런 생각하면 되죠. 등비수열이라는 뜻이네. 이렇게 파악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들 또 이런 식들 이런 식들이 등차 수열 혹은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특징식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거는 문제에서 딱 보면 눈치를 채우면 되지. 오케이? 네. 그래서 네 가지 중에 벌써 두 가지를 정리한 거야. 등차랑 등비. 나머지 두 개를 이야기할 텐데. 여기다 쓸까? an 더하기 1에서 an을 빼서 숫자가 나오면 이 숫자 자체가 공차인 등차 수열. 둘이 나누어서 어떤 숫자가 나오면 이 숫자 자체가 공비인 등비 수열. 그런데 나머지 두 개는 뭐냐면 둘이 뺄 건데 빼서 숫자가 아니라 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n에 관한 식. 나누어서 숫자가 아니라 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n에 관한 어떤 식. 이 말은 차이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A1, A2 사이랑 A2, A3 사이가 달라. A2, A3, A3, A4 사이가 달라. 그런데 그냥 막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규칙이 있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자면 이런 건데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이 사이가 다 똑같으면 등차인데 얘가 뭔가 달라. 하지만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규칙이 존재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엔 AN은 어떻게 구할 거냐? 인데 자리가 될까? 할까? 자,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게 이렇게 생긴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거 좀 이따가 숫자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구조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수열의 합할 때 지난 시간에 수열의 합할 때 그 수열의 합이라는 단원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 연쇄소거. 등차 합은 뭐 배웠으니까 됐고 등비합도 배웠으니까 됐고 수열의 합이라는 단원에서 하고 싶은 건 뭐다? 연쇄소거. 한 칸 차이 나는 게 즉 연속된 숫자가 마이너스 연결되어 있으면 다 더해서 사라진다. 그게 엄청 중요한 거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서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야. an 더하기 1이랑 an이 마이너스 연결돼 있잖아요. 얘는 1부터 순서대로 넣으면 가운데가 막 다 지워질 거야.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A2에서 A1을 뺀 게 되거든. 얘는 F1이에요.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생겼거든. 이건 F2야. 3을 집어넣으면 A4에서 A3을 뺀 거야. 이건 F3이거든. 이렇게 해서 N-1까지만 넣을게. 왜냐면 AN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AN 빼기 AN-1. 그럼 우변 누구냐면 F의 N-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 뭐 할 거라고? 더해버릴 거라고.
그러면 소거 되겠지? 소거 되겠지? 소거가 되겠죠? 그래서 남는 게 누구냐면 an 빼기 a1 이렇게 생긴 게 남아요. 우변은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해서 fn-1까지 더한 거거든? 이건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죠? 아이, 뭐 손을 쓸까? 뭐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an이잖아. an이 누군가 하고 보면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 fk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얘를 외우면 돼. 요 녀석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일반항이다. 그 얘기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점화식 나온 거 가지고 한 줄 만에 일반항을 찾을 수 있으면 그게 장땡인 거야. 좋은 거잖아. 얘가 딱 지금 그런 상황인 거라고요. 그죠? 둘이 빼서 어떤 식이 만들어졌대. 그럼 요 식을 요 시그마 뒤에 집어넣어서 AN이라는 건 A1에다가 요 녀석을 쭈르륵 더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위에다가 제가 요 그림 그렸는데 요 사이에는 또 fn-1이 이렇게 들어있겠지. 그죠? 요거 땡땡땡이에요. 이 구조도 기억하시는 게 좋은데 머릿속에 이미지는 있는 게 좋으니까 A1, A2 사이에 F1이 있는 거고 A2, A3 사이에 F2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AN-1이랑 AN 사이에 FN-1이 있거든. 그러면 이 식에 따르자면 빼서 얘가 나오는 거고 빼서 얘가 나오는 건데 그 말은 거꾸로 하면 에이씨 벌써 참 어떻게 이거 둘이 더해서 얘가 되는 거야. 얘네 둘이 더해서 얘가 되는 거고 얘랑 얘랑 더해서 얘가 되는 거야. 얘랑 얘랑 더해서 얘가 되는 거거든. 그지? 그러면 이거 둘이 더하면 얘고 거기다가 요거 더하고 거기다 요거 더하고 얘 되는 거거든. 이거 마치 하키스틱 할 때랑 약간 비슷하죠. 그래서 결국 찾고 싶은 건 얘잖아. 그럼 뭐 하면 된다고? A1부터 시작해서 쫙 다 더한다고. 그럼 누가 돼? 얘가 돼. 그런 이야기야. 그거 쓴 거잖아요. AN이라는 건 A1에다가 F1부터 Fn-1까지 다 더하면 AN이 되더라. 그 얘기라고. 그죠? 이게 식이라고 쓰긴 썼는데 만약에 얘가 식이 아니라 일정한 숫자였으면 어떤다고? 그냥 공차를 n-1개 더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등차 수열도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거잖아. 걔가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냥 n-1d 이러고 끝나는 거고 얘는 다르게 생겼으니까 이제 시그마 가지고 표현을 하시면 되고 요 F란 녀석이 뭐 등차일 수도 있고 뭐 지수식 등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식은 이렇게 생긴 거니까 기억하시면 되고요. 교과서에서 빠졌는데 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애 있잖아요. 이것도 n에 따라서 달라지고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수열이야. 이 사이사이에 있는 애들도 하나의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식으로 F라고 나오니까 제가 F1, F, F3이라고 썼지만 새로운 수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B1, B2, B3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Bn-1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이 수열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개차 수열 이렇게 불러요. 원래는 옛날에 교과서에 있었거든. 근데 지금 이 용어가 빠져가지고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 이거 수열에 합할 때 주로 나오거든요. 어쨌든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애들도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면 얘네들도 수열이라고 부를 수 있고 어쨌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A 수열의 n번째니까 얘를 찾는 건 A1에서부터 얘네들 싹 n-3개 더해서 만들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 일반항은 이렇게 생겼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밑에 거 나누어서 식이 되는 거 얘도 빼서 식이 되는 거에서 약간 그 아이디어를 차용할 수 있거든요. 이게 빼서 식이 되는 경우는 1부터 딱 넣어서 다 더하면 가운데가 사라지거든요. 그럼 이게 나누어서 식이 되는 경우는 써볼까요? A2 나누기 A1이 어떤 식이야? A3 나누기 A2는 F2겠죠? A4 나누기 A3은 F3이거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얘도 AN 나누기 AN-1을 하면 FN-1이야. 뭐 하면 좋겠어? 다 곱하면 되지.
그지? 빼기로 연결된 거니까 더하면 소거가 되는 거고요. 나누기로 연결된 거니까 다 곱하면 약분이 되겠지. 그지? 연쇄적으로 약분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AN 나누기 A1이라는 게 F1 곱하기 F2 곱하기 땡땡땡 해서 Fn-1까지 곱한 거고, 그럼 A1만 우변에 다시 곱해주면 AN이 만들어지겠죠. 이 더하기 같은 경우는 시그마라는 기호가 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 곱하기는 기호가 없어.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손으로 써야죠. A1 곱하기 F1 곱하기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얘가 외우셔야 할 일반항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빼서 식이나 나누어서 식이 되는 경우도 어쨌든 1부터 순서대로 다 넣어서 더하든지 곱하든지 해서 찾으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아니네. 이 책도 없이 하고 있어. 어디 갔어? 그래서 책에 보시면 그 맨 앞에 나와 있는 것만 정리를 좀 했고요. 책 보고 나서 뒤로 가서 문제 몇 개를 봅시다. 내가 앞에 서 있기만 하면 졸린 거야? 어?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왜 그래? 턱 안 좋은가? 수열의 기납적 정의. 수열 AN에 대해서 첫 번째 항이랑 이웃한 두 항, 인접해 있는 항 사이의 관계식,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점화식 이렇게 부른다고. 초항이랑 점화식 가지고 어디 갔어?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한다. 초항이랑 점화식 가지고 이 수열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거, 그거 자체를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등차랑 등비 이야기 나오죠.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되죠. 빼서 숫자야, 나누어서 숫자야. 그렇다면 등차랑 등비겠구나. 밑에 있는 애들은 등차 중항이랑 등비 중항 설명하는 식들이고요. 내려와서 여러 가지 수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깔랑 두 개밖에 없어요. 어쨌든 얘는 뭐야? 이렇게 생겼지만 요거 여기 넘기면 되죠. 둘이 빼면 식이 나오는 경우에요. 일반항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걸 기억해야 돼. 그래야 이게 뭘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말했지만 한 줄만에 차고 싶은 거니까. 나누어서 식이 되는 경우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싹 다 곱하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옆에도 보시면 이런 거 나오죠. 근데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넘겨가지고 빼기라는 게 눈에 보였으면 좋겠고, 넘겨가지고 나누기라는 게 눈에 보여야 연쇄적으로 소거되든지 뭐 약분되는 게 눈에 보일 텐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무튼 문제 보러 가서요. 뭐 대부분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것들이어서 그래서 꼭 풀어야 하는 것만 몇 개 골라서 보도록 할 텐데, 유형 1, 2, 3, 4번이 아예 그냥 대놓고 하나씩 나오는 거거든요. 보시면 봐봐요. A1이 안 보이죠? 이만하게 하면 별로 안 커지네. 엄청 커질 줄 알았는데. A1은 2고 AN 더하기 1이 AN에다 2 더한 거래. 뭐 하라고? 얘 1로 넘기라고. 빼면 숫자잖아요. 초항이 2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그 얘기가 되겠죠. 일반항 찾아서 집어넣으시면 그냥 바로 해결되는 거예요. 밑에도 마찬가지. 요거 넘겨보면 공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야. 초항이 100, 공차가 마이너스 3. 이거 뭐라고? 등차 중항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눈치를 채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가보면 이렇게 생겼대. 나누면 숫자 3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등비수열이다. 공비가 3인 등비수열. 등비중항이네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 그지? 등비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가서 세 번째 할까요? 요거 하나 해볼까요? 너무 막 가면 좀 그러니까. A1이 2라고 되어 있고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뺐더니 이렇게 생긴 식이 만들어지더래. 얘가 아까 제가 앞에서 썼던 FN이라는 식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두 개 가지고 자 AN 찾으러 가보면 어떻게 생겼다.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에서 n-1까지 fk 이렇게 생긴 녀석일 테니까 A1은 얼마? 2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 fk가 이거예요. 루트 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K 분의 1 이렇게 생겼다고요. 얘가 일반항이야. 한 줄 만에 나온다고요. 물론 이제 시그마는 풀어야지. 근데 요 녀석은 우리 연쇄소거 할 때 보던 거잖아요. 분모 유리화 하는 거. 그지? 2 더하기 K가 1에서부터 n-1까지 요거 마이너스 달린 거 분자 분모에 곱하면 분모는 1로 사라질 거고요. 분자 쓸 때도 작은 거 먼저 쓰자고 그랬어요. 요렇게 그리고 나서 보면 2 더하기 맨 앞에 거 하나 남을 거고요. 이거 한 칸 차이 나니까 맨 뒤에 거가 이렇게 또 하나가 남겠죠. 여기다 n-1 넣을 거니까. 그래서 결국 1 더하기 루트 n이다. 누가? an이. 그래서 이렇게 찾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얘가 13이래. n이 144다.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식이 나와 있는 경우에 일반항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고요. 이 fk라는 녀석이 말했지만 뭐 등차일 수도 있고 등비일 수도 있고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연쇄소거일 수도 있고 이건 우리가 앞 단원에서 배웠던 거 그냥 가지고 풀어보시면 된다고요. 밑에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뒤로 가서요. 요거 따라 대표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나누어서 식이 되는 경우인데 요거 이제 좀 눈에 보기 편하게 제가 이렇게 좀 해볼게요. 요걸 an을 넘기면 an 더하기 1 나누기 an이라는 게 n 더하기 2 나누기 n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는 1부터 넣어서 다 곱하자 그랬다고. 1부터 넣을 때 이렇게 넣어보자고요. A1분의 A2야. 이건 1분의 3이에요. 그죠? 2를 넣으면 A2분의 A3거든. 2를 넣으면 얼마예요? 2분의 4예요. 3 집어넣으면 A3분의 A4야. 3분의 5입니다. 4 집어넣으면 A4분의 A5야. 4분의 6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n-1까지. a n-1분의 an n-1분의 n 더하기 1이에요. 그 다음에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곱하면 되겠죠? 곱하면 약분돼서 남는 게 a1분의 an 요만 남을 거고 우변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지금 2 차이 나잖아요. 그죠? 2칸 차이 나겠지. 얘랑 얘가 날아가겠죠? 얘랑 얘가 날아가고 얘랑 얘가 날아가겠죠? 보시는 것처럼 분모에 2개 남았거든요. 분자에도 2개 남았겠죠? 1 곱하기 2가 남았을 거고 n 더하기 1이 남았을 거고. 그럼 A1만 우변으로 넘기면 되겠네. AN은 A1이 1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2분의 n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A 30이니까 30 넣어서 계산만 하시면 되죠. 그지? 그래서 이 나누어서 식이 되는 경우는 요렇게 쓰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에요. 특히나 그냥 무작정 막 곱하라고 하면 숫자 너무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식으로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약분되게. 좌변은 애초에 약분하게 만들려고 한 거고 우변도 약분이 되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지워지는 게 눈에 좀 잘 보이니까 저렇게 쓰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뻔한 녀석들이고요. 그 뒤에 이제 몇 가지 얘기를 더 합시다. 유형 5번 볼 거고요. 저 뒤에 유형 9번하고 10번 볼 겁니다. 유형 5번은 56번 문제 보자고요.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겼대요. 좀 무섭게 생겼는데 A를 물어봤거든요.
어떤 생각하면 좋으냐면 나와 있는 건 S인데 물어보는 건 A잖아요. 그럼 S랑 A가 섞여 있는 식으로 이걸 A로 다 바꿀 거야. 뭘 써야 돼? SN에서 SN-1 빼면 AN이다. 그거 써야지. 식이 지금 SN 더하기 1이 2 SN 더하기 3 이렇게 생겼거든요. 필요한 건 A라고. 그러니까 뭐 할 거다? SN이 2 SN-1 더하기 3이다. 해서 이거 식을 통째로 빼야지. 이렇게. 그죠? 에이! 그럼 얘는 뭐 되는데? A N 더하기 1. 지원아, 포기하게 하지 마. 널 포기하면 안 되잖아, 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3은 알아서 사라질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지. 우리 이거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할 때도 많이 하던 건데 얘 때문에 요 Sn-1이라는 걸 갖다 썼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는 1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1을 넣으면 안 되는 게 껴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만든 식에도 1은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A1에다 2를 곱해서 A2는 구하면 안 돼요. 근데 A2에다 2를 곱해서 A3 찾아요. A3에 2를 곱해서 A4를 찾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항부터는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다 그 얘기예요.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 사이의 관계는 이거인지 아닌지 몰라. 근데 두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 세 번째 항이랑 네 번째 항 사이에는 곱하기 2를 해서 진행이 되더라라는 걸 알려준다고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이 S1이 나와 있는데 S1은 어차피 A1이랑 같을 거잖아요. 그래서 1이고요. S2가 얼마냐면 여기 S1, S2 집어넣어서 찾으면 되겠죠? S2라는 건 2 더하기 3이니까 5거든요. S2가 5야. 근데 이게 A1에다가 A2를 더한 거잖아. 근데 A1이 1이라며. A2는 얼마예요? 4예요. 그럼 A1이랑 A2 사이의 관계는 이게 아니죠. 아니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AN 일반항을 찾을 때 어떻게 찾냐면 AN이라는 건 원래 우리는 A1에다가 공비를 N-1개 곱하잖아요. 근데 이거 A1 혼자 삐꾼한 거거든요. 그래서 A1 빼고 A2에다가 공비를 N-2개 곱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A1은 따로 찾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써보면 A2가 뭐라고? 4라고. 공비가 얼마였다고? 2였다고. 그런데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A1은 1이야 라고 따로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식으로 쓰니까 이런 건데 눈으로 좀 보기 편하게 써보면 이런 거예요. 그냥 막 나열을 해보면 A1은 1인 거잖아. A2가 4라고 찾았잖아. A2가 4라고 찾았잖아요. A3는 어떻게 생겼다고? 4에다가 2를 곱하는 거라고. A4는 어떻게 생겼다고? 16이라고요. A2에다 2 곱하면 A3가 되고 A3에 2 곱하면 A4가 되고 A4 2 곱하면 A5가 되는 거니까 A2부터는 2씩 곱해서 진행이 되는 게 맞고 A1에서 A2는 이것 따라가면 안 되고 따로따로 구하는 거다. 그래서 n번째 항을 찾을 때 우리는 원래 여기서 공비를 n-3개 곱하는 건데 출발을 여기서부터 해야 돼. 그래서 공비를 n-2개 곱해야 된다고요. 하나 덜 곱해야지. 그래야 AN이 나오니까. 그래서 요 녀석이 일반항 AN이다 라는 소리고 구하라고 한 건 A12니까 이제 여기다 12를 집어넣어서 찾으시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이거 하고 나서 A1이 1이니까 그러면 1이고 공비가 2인가 봐 해서 푸시면 틀려요. 그죠?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여러분을 괴롭힐 만한 함정이 될 수 있어요. 밑에 보시면 57, 58, 59번 전부 다 AN이랑 SN이 섞여 있는 식이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물어본 게 AN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AN 찾으려면 SN에서 SN-1 빼서 찾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죠? N이 2부터라는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뒤로 넘어가서 유형 9번 봅시다.
특수한 꼴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 특수한 꼴이라는 건 안 알려준 꼴이다 그 얘기거든요. 어쩔 거라고요? 노가다 할 거라고. 그죠? 노가다 해서 찾아볼 겁니다. 자, A1은 1이래요. 알았어. A2를 찾으러 갑니다. A2는요. 여기다 1 넣은 거거든요. A2는 어디서 끝나는 거야? A1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는 1입니다. A1 더하기 2A2에서 어디까지 간다고? 1A1까지 가는 거니까 그냥 1A1 하나로 끝나는 거지. A2는 그냥 이거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럼 A3는 A1 더하기 2A2예요. 그러니까 요거 1이고 요거 1이었으니까 얼마냐면 3입니다. 그죠? A4는 A1 더하기 2A2 더하기 3A3이에요. 근데 잘 보면 요거까지는 그냥 산수할게요. 1이고 1이고 3이니까 12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정말로 이걸 계속 해가지고 찾기가 약간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노가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손으로 써가면서 패턴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앞에선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쓰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A1 더하기 2A2가 A3야. 이거 A3예요. A3에다가 3A3를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누구랑 같은 거냐면 4A3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이만큼을 더한 게 A4거든요. 이만큼이 A4예요. A4에다가 4A4 더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랑 같은 거야? 5A4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5배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생겼겠죠? 그 밑에 것도 하나만 더 쓸게요. A6이라는 건 A1 더하기 2A2, 3A3, 4A4, 5A5거든요. 근데 이게 누구랑 같은 거라고? A5랑 같다고. 그러니까 6A5가 된다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도 이거 A2랑 같은 거잖아. A2에다 2A2니까 이거 3A2예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야. A3은 3A2, A4는 4A3, A5는 5A4, A6은 6A5예요.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고 치면 A에는 누가 되는 거야? N에다가 AN-1을 곱하게 되겠죠? A30은 누구랑 똑같다고요? 30 곱하기 A29랑 같다고요. 그러니까 A29분의 A30은 3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찾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노가다라는 게 정말로 요 결과적인 숫자들을 쳐다보고 이게 얼마구나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 쓰다 보면 이제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어떤 규칙에 의해서 넘어가는지를 살펴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값들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서 만약에 이 숫자들을 쳐다보고 뭔가 이게 패턴을 파악하려고 하면 1이고 1이고 3이고 10이고 60이고 잘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라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걸 보라는 거야. 이 앞에서 도대체 숫자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노가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9번 밑에 보시면 바로 밑에 하나 69번 문제에 이거 보이죠? 마이너스 1의 n제곱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노가다 하세요. 이거 노가다 하는 거예요. 정말 생각 없이 바로 하는 거예요. 노가다. 마이너스 1의 n제곱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상학함수 사인 안에 n파이 같은 거 뭐 2분의 n파이나 3분의 n파이나 이런 거 들어있는 거 있죠. n에다 1, 2, 3, 4 넣을 건데 사인, 코사인, 뭐 탄젠트 뒤에 뭐 2분의 n파이, 3분의 n파이 이런 게 들어가면 사인은 순환한 주기함수잖아요. 몇 개 돌리다 보면 패턴이 나올 거라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엄밀히 따지면 2개짜리 주기함수거든요. 1마일, 1마일, 1마일. 그러니까 이거는 항을 막 나열하다 보면 눈에 보일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나 시그마 뒤에 상학함수가 나왔어? 그건 노가다를 하세요. 노가다 해서 규칙을 찾으세요라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니까 살펴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요거
요거는 이렇게 볼까? 아니 밑에 거 보시죠. 72번. 한글로 저렇게 한참 나와 있는데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AN이랑 AN 더하기 1 사이의 관계식을 한번 찾아보래요. 옛날에는 이거 주고 AN 찾아 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AN 일반항 찾아는 아니고 A1이랑 점화식 찾으세요 까지밖에 안 나와요. 이거 근데 요거 찾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버릇이 안 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를 찾으라는 건 지금 요 말 입장에서 보면 n번째 날에 뛴 거리가 있고 n 더하기 1번째 뛴 날이 거리가 있거든요. 그거 둘 사이 관계를 찾으라는 건데 아니 n번째 얼마나 뛰었는지 모르는데 그 다음날 얼마 뛰는지 어떻게 알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날은 9km를 뛰었대요. 그러니까 A1이 9란 이야기겠지. 그지? 둘째 날부터는 전날 뛴 거리의 3분의 4보다 2를 적게 뛴대요. n번째 날 뛴 거고요. n 더하기 1번째 날 뛴 거예요. 아 얘가 얼마인 줄 알고 얼마인지 알아야 뭐 식이라도 세우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 n번째 날에 그냥 얼마큼 뛰었대. 몰라 얼마인지. 뭐 있어. 얼마큼 뛴 거야. 그럼 그 다음 날은 얼마나 뛰었을까? 생각해보면 요거 전날 뛴 거리에 3분의 4배 보다 2km 적게 뛸 거라고요. 이거야 답이. AN이랑 AN 더하기 1 사이의 관계식은 이거예요. 그래서 AN 더하기 1은 3분의 4AN 마이너스 2다. A1은 9, 점화식 이거. 이게 답이거든요. 약간 이상하죠? 뭐 하다 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이거야 이거. AN이 뭐가 있다고 치고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얼마나 복잡하고 더럽게 생겨먹은 식인지 모르겠지만 뭐 있다 치고 그래서 요거 가지고 그 다음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 찾는 거거든. 이게 버릇이 안 되면 잘 안 들어와요 눈에. 머리에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AN이랑 AN 더하기 1 사이 관계식이라는 건 이거 찾으란 이야기예요. AN 뭐 있다고 치고 그 다음 항이 되려면 내가 얘한테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식을 만들어봐라. 뭐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 좀 어려운데 뭐 어려운 거 안 할 수 없으니까 해보시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수학적 기납법 이야기도 짧게 합시다. 10분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건 여러분 수학 하에 보면 명제 단원에 그 증명하는 거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간접 증명법으로 두 가지를 배우는데 하나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 또 하나는 기류법이라는 걸 배웁니다. 가물가물하죠?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정말로 그냥 명제에 대우 이용하는 거고요. 기류법은 뭐였냐면 그지. 부정했더니 모순이 발생하네. 그러니까 네 말이 맞네. 그거 하는 거였거든요. 이 수학적 기납법도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간접 증명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커니즘은 뭐냐면 도미노예요. 도미노? 쓰러지는 도미노 이렇게. A1이 n이 1일 때 이 명제가 성립하고 k번째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더니 k 플러스 1이 자동으로 성립해. 그렇다면 n이 1일 때 성립한다며 1일 때 성립하면 2일 때 자동으로 성립하는 거고 그럼 2일 때 성립한 거니까 3일 때 성립하는 거고 그럼 3일 때 성립했으니까 4일 때 성립하는 거네. 계속해서 성립하는 거네. 그러니까 영원히 성립하겠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위에서 우리 수열의 기납식 정의할 때 했던 거랑 비슷하죠. A1 넣어서 A2 찾고 A2 넣어서 A3 찾고 A3 넣어서 A4 찾고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구조를 기억하고 계시면
얘는 진짜 그냥 빈칸 채우기로 끝나는 거고요. 이게 그래서 모의고사는 잘 안 나와요. 왜 잘 안 나오냐면 뭐 이거 말고도 낼 게 많아서 그렇기도 한데 내용을 이해하지 않아도 그냥 막 풀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나 기류법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는 뭐 참인지 거짓인지 물어보기라도 하지 여기선 참거짓을 판단하세요가 아니에요. 참인 명제 주고 증명하시오거든요. 참이야. 여러분이 만날 명제는 전부 다 참이야. 100% 참이야. 그 말은 결론이 뭔지 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뭘 보여줘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하나 보면 이런 건데 이거요. 잘랐을까? 62번. 요렇게 생긴 녀석이 그러니까 좌변에 있는 요 녀석이 우변에 있는 요 녀석이 된다는 건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등비수열의 합으로. 그지? 그게 직접증명법이라고 생각해 보면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저 명자가 참인지를 증명하세요. 인데 보여주는 방법은 첫 번째가 성립하고 K번째 성립한다고 하면 그 다음 게 자동으로 성립해. 그거 두 가지만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책에도 보시면 로마자 1번하고 2번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고요. 1번에서 뭐래? n이 1일 때를 살펴보자는 얘기야. 근데 n이 1이면 좌변은 2의 0제곱까지니까 그냥 1 하나고요. 우변도 2에서 1 빼는 거니까 1이에요. 성립한다. 이렇게 되고요. 나에서 뭐라고 하냐면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 말 꽤 중요합니다.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라는 건 그냥 여기다 k 넣어서 참이라고 일단 치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 난 뭘 보여줘야 되냐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해요 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럼 자, n이 k일 때 성립해요라고 가정했을 때 뭘 보여준다고? 얘가 참이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이건 n에다 k 넣은 거고 이건 n에다 k 플러스 1 넣은 거거든요. 이걸 참이라고 가정했더니 얘가 자동으로 참이 되네. 이걸 보여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좌변에 이 식에다가 무슨 짓을 해야 얘가 될 거냐 생각해보면 요거 더하면 되죠. 이거 더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양변에 뭘 더하는 거다? 2의 k제곱을 더하는 거다. 왜 이거 더한다고? 마치 n에다가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지? 그럼 좌변에다 2의 k제곱 집어넣으면 되고 그럼 좌변에 2의 k제곱을 더해서 어쩌고 저쩌고 여차저차 했더니 누가 되더라? 얘가 되더라. 이거 되더라 라고 해야 돼. 그래야 k 플러스 1 때도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굳이 공들여서 연산한 결과가 진짜 이거인지 확인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성립한다고 하고 싶잖아. 성립하는 게 맞잖아. 나는 참이라고 그냥 말만 맞춰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참이라고 해놓았더니 좌변에 k 플러스 1 넣은 게 알아서 우변에 k 플러스 1 넣은 게 나오더라야. 다 뭐 쓰는 거라고. 그냥 내가 보여줘야 될 결론 빡 쓰면 그냥 끝나는 거라고요. 그죠? 중간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뭘 보여줘야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빈칸 하나하나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전체적인 구조를 봐야 돼요. n에다 k 넣은 거고 그걸 참이라고 했더니 n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참이야. 그럼 좌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되려면 내가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k 플러스 1 때도 성립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빡센 걸로 이건 부등식을 증명하는 건데 좀 전에 건 등식이었고요. 부등식인데 이 부등식은 등식하고 다르게 약간 좀 더 머리를 써야 돼. 한 스텝이 더 있어요. 등식은 어차피 항등식일 테니까 내가 굳이 연산을 실제로 해보지 않아도 그냥 등호 처리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부등호는 아니에요. 이거보다 작은 애들, 큰 애들이 무수히 많을 거기 때문에
약간 머리를 좀 더 써야 되는데 어쨌든 보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성립한대. 참인가 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쓸 수 있는 건 4 이상의 모든 자연수니까 일단 로마자 1번에서 뭐래요? 첫 번째 거 4일 때. 얘가 맨 앞에 있는 도미노니까. 좌변에 4 넣으면 1에서 4까지 곱한 거. 우변에 4 넣으면 2의 4제곱. 좌변이 더 크니까 성립하는 게 맞고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라는 건 좌변에 k 넣은 거, 우변에 k 넣은 거야. 그냥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와야 돼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해서 k를 지나서 k 플러스 1 곱한 게 여차 저차 해서 2의 k 플러스 1이라고 나와야 돼. 그래야 내가 밑에다 뭐라고 쓰는 거야? 이거 봐!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잖아. 라고 쓸 수 있는 거라고요. 그지? 그럼 요 중간 과정에 뭘 쓸 거냐면 요거 n에다 k 넣은 거고 요건 n에다 k 플러스 1 넣은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해야 돼? 양변에 k 플러스 1을 곱해야 돼. k 플러스 1을 곱한다고요. 그럼 좌변은 내가 원하는 그 모양이 됐죠. 1에서 k 플러스 1까지 곱한 거. 여차저차 해서 결론 누가 나온다고? 2에 k 플러스 1이 나와야 된다고. 그지? 그래야 n이 k 플러스 1 때도 성립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근데 요거 한 줄이 더 들어있다는 거야. 중간에 이거. 요건 왜 들어있는 거냐면 얘까지 가는 과정 중에 요 부등호랑 요 부등호 두 개가 있는데 얘는 내가 여기서 참이라고 가정한 부등호예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히 내가 증명 안 해도 돼. 근데 요 부등호는 증명을 해야 돼. 등식은 증명 안 해도 되거든. 정리하면 되나 보지. 근데 부등호는 이거보다 작은 게 무수히 많잖아요. 실제로 써보면 가에다가 k 플러스 1 집어넣어서 요 부분만 뜯어와서 여기다 써보면 2의 k제곱 곱하기 k 플러스 1이야. 얘가 2의 k 플러스 1보다 이렇게 생겼다. 거든? 이거보다 작은 식이 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수히 많아. 2의 k제곱 곱하기 k, 뭐 2의 k제곱 곱하기 k 마이너스 이런 거 졸라 많은데 하필이면 왜 이걸 썼냐는 거야. 이게 내가 보여줘야 될 결론이니까. 그지? 그래서 얘를 갖다 쓰는 거고요. 그래서 요 부등호는 뭘 증명하냐면 보통 어차피 보여줘야 될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건데 둘이 빼가지고 이게 0보다 크다는 걸 한번 보여줘야 돼요. 이거 써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손으로 쓸 때는 이렇게 많이 쓰는데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k 플러스 1이랑 누구를 비교하래죠. 2의 k제곱은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이 0보다 크기 때문에 0이래 미쳤나 봐. 이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k 플러스 1이라는 게 2보다는 더 클 거기 때문에 이 부등호가 성립해요.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얘도 요거 하나 왜냐하면 이라는 거 요거 하나가 좀 걸리적거려서 그렇지 나머지는 등식할 때랑 거의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첫 번째 성립하고 k번째 성립하면 그 다음 거 자동으로 성립해요. 이렇게 해서 처리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PM에 있는 거 정도만 제가 설명하느라 짧게 했는데 전체 양의 한 3분의 2만 했어요. 3분의 1은 나중에 혹시 나오면 하고요. 교과서도 이 정도 선에서 거의 마무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RPM에 있는 것만 잘 푸셔도 교과서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